제발 이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하면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뭔가 보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이 손수레 아니에요. 손수레 말고 저 앞에 가고 있어요. 여기 뭘까요? 뭐죠? 자전거네요. 자전거. 얘 그냥 자전거예요. 자전거인데 근데 왜? 자전거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 처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쳤을까요? 자전거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자전거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자전거 잘 보세요. 영상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뭐예요 이게? 신발? 다리 신발? 자전거 운전자 신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진 않는데 뭐하고 가는 거예요? 자, 자전거 가면서 자전거 바퀴 돌리고 있는데 어린이를 업고 갑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업고 가던가요? 이분께서 질문이 아니라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항상 다니는 도로로 가고 있었는데요. 좀 더 가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위험하게 자전거에 의자에서 앉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빠 목에 이렇게 매달려서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저러다가 혹시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차도로 떨어질 거고 옆에 차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러면 큰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만약에 저 자전거랑 붙였을 때 저것도 민식이법 해당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빠가 타고 가는 자전거에 매달린 아이, 그거는 보호받아야 될 어린이가 아니죠. 본인이 혼자 걷고 있거나 또는 유모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는 보호 대상이죠. 또는 자전거 타고 있는 어린이는 민식이법의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근데 아빠 차에 자동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 해당 사항 없고요. 삼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어린이 해당 사항 없고요. 저렇게 아빠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뒤에 매달리는 어린이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빠가 묶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빠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그냥 애가 아빠 목을 갖다가 이 코알라처럼 매달려 있는 건지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려주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와, 정말 그림 잘 그렸어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애가 묶고 있는 거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탁 누가 달려들어와 아빠가 핸들 탁 들면 애 뚝 떨어져요. 그리고 마침 좀 더 가서 신호대기 하셨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아까 아까 그 자전거가 내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나 신호대기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아이고 친구한테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위험한 짓이 있었어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찍으셨대요. 신호대기 할 때 찍은 사진 이렇습니다. 이렇게 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빠 목을 붙잡고 있는데 그 아빠 다 목이 쫄려하고 아빠 운전할 때 저 운전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빠가 아들을 떨어뜨려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휘청하면서 옆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차한테 사고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불박차는 유턴하러 갑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고요. 유턴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유턴하러 천천히 네, 좀 더 가서 유턴할 거예요. 네, 여기서 유턴하려고 이런 아니 거기서 이렇게 튀어나오시면 어떡해요? 다시 여기서 빠르지 않습니다. 이제 유턴하러 가는 거예요. 유턴하러 좀 더 가서 여기서 유턴해야 되는데요. 아 이렇게 뭐 급하게 유턴할 거 없죠. 여유 있게 유턴하러 가는데 지금 여기 사람 나옵니다. 보일까요? 저 차 사이에서 자 여기서 피할 수 있습니까? 차 사이 아니 1, 2 가서 이렇게 건너야죠. 여기를 이렇게 건너면 어떡하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게다가 조그만 차, 승용차 앞에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SUV는 또 키가 커요. 여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 앞으로 이렇게 슉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발견할까요? 이때 발견하면 피할 수 있나요? 2번 사고. 무단횡단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요.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경찰은 불박차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보험사는 이걸 어떻게 피해요? 무과실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 합니다.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그러는데요. 자, 조사관이요. 조사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네, 가해 차량 차주님 문제 나오세요. 제가 왜 가해 차량인가요? 블랙박스 보시면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제가 잘못 있습니까?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아무리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가 더 잘못한 거야. 그게 차가 가해자야.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저거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지 불박차가 뭘 잘못해서 불박차 잘못 전혀 없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1번 누르신 분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요. 1번 누르신 분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한 분 계세요.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다시 투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1번.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 2번. 불박차 잘못 전혀 없다 3번. 그렇죠. 100% 불박차 잘못 전혀 없다. 저걸 어떻게 피해요?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경찰은 이럴 때 불박차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폼, 서식 폼이 있어요. 그 폼에 차대차 사고면 더 잘못한 차를 가해자로 합니다. 근데 차대 보행자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라고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차랑 사람이랑 부딪히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해자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수긍이 가요. 하지만 잘못한 쪽이 가해자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절대 수긍이 안 되죠. 자동차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좀 더 조심했었어야지. 저쪽은 사람이 다쳤잖아. 그러니까 가해자로 한다. 그것도 좀 수긍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는 내가 가해자라고요? 그건 잘못입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 경찰은 불박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판사한테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벌금 부과하세요. 제가 잘못이 없으면 무죄 선고해 주세요. 무죄 나오겠죠. 법원에 가면 무죄 나와야죠.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무조건 자동차 암시라는 거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고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하러 갑니다. 보세요. 앞에 차 유턴했고요. 나는 좌회전하기위해서 갑니다. 저기 보행자도 건너고 있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저 아주머니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네. 놀라서 부딪히면 차에 부딪힙니다. 이 사고 조금 전에 보신 사고랑 비슷하죠? 오히려 아까보다 이게 지금이 좀 속도가 좀 더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잘못했다. 운전자를 가해자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어요. 이의 신청했더니 지방경찰청에서도 이 차가 가해자지.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찰은 이거 다시 할게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과 거의 비슷한 영상입니다.
풀박차 좌회전으로 갑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들 건너고 있죠? 네,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하던 아주머니가 급하게 오 하다가 넘어지면서 차량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풀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아니 저걸 어떻게 피해요? 그랬더니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는 것도 예견해야 된다.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하죠?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가해자다. 아니 무조건 내가 차가 가해자라고요? 경찰은 무조건 내가 차가 가해자래요. 그리고요. 조금 다쳤으면은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그런데 많이 다쳤대요. 그 할머니가 진단서는 14주인데요. 소견서는 32주가 나왔대요. 목을 다쳐서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재판받으래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공소권 없으면 하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면 나 통고 처분 나 안 받겠다. 나 직결에 보내달라. 그렇게 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중상해니까 직결이 아니고 합의 안 되면 처벌받아야 된대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아 이거 재판받고 혹시 무겁게 처벌받으면 어떡하죠? 아니야. 잘못 없어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합의하지 마세요. 네, 무혐의 될 겁니다. 무죄 될 겁니다. 그래도 본인은 무진장 불안했어요.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지방경찰청도 아이고 차가 잘못했지. 그래서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 신청했습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보행자 과실이 많지만 차량의 과실로 보행자 잘못이 크게 잘못됐다. 그러나 차량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차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심의 의결됐습니다. 5명 중에서 1명은 저거 어떻게 피해? 4명은 아니야 차 잘못 있어.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고를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사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라.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승용차의 평균 속도는 25.6, 보행자의 보행 속도는 7 내지 8. 운전자가 보행자를 언제 인식했는지는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보행자를 인지했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 상당히 근접한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운전자가 회피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회피할 수도 있었고 회피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아, 좀 애매모호해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는 3월 21일 문자 받았습니다. QI 사건 처분 결과 알려드립니다. 혐의 없음. 검사는 혐의 없음 결정했어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경찰은 무조건 되고 잘못이다. 경찰서,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하지만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 자 피할 수 있는 상황이야? 너무 가까워서 예상도 못했을 거고 피하기 어렵다. 그래 못 피하지. 저걸 어떻게 피해?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저한테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2020년 3월 21일 날 문자 받았다고 저한테 글을 올려주시면서 2019년 10월 22일부터 사고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 졸이면서 마음고생한 점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무혐의죠. 운전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여기서 가는데 안 보이는 데서 여기서 갑자기 못 피하죠. 마찬가지로 천천히 유턴하러 갑니다. 천천히 유턴하러 가는데 이제 좀만 더 도우려고 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못 피하죠. 풀박차 운전자의 잘못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0.001도 없습니다. 차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저 무단횡단자 100%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기소 의견이 아니라 벌점과 범칙 부과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 중상이 아니잖아요? 중상이 아니고 저거는 보험 처리 끝나요. 그러면 잘못이 있느냐 잘못 없느냐 다 따지기 전에 공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공소권 없으면 끝나면서 경찰은 통고 처분할 거예요. 안전운전 불이행. 그래서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 벌점 부과하면서 그때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범칙금 내지 마세요. 나 직결에 보내주세요. 직결 심판 가면은 판사가 무죄 선고할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나는 평소부터 예상해서 난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사 만나면 관심법을 갖고 있는 그런 판사 만나면은 무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연히 법원에 가면 무죄 선고돼야 마땅하죠. 저걸 어떻게 피해요? 네, 저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럴 때 이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한 칸 갈 때마다 잠깐 섰다가 사람 안 나오네? 또 여기서 잠깐 섰다가 사람 나오네.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질문자님 이제 이해되셨죠? 한편 직결해서 바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요. 판사가 이건 내가 좀 부담스럽다. 이거 제대로 다시 해라. 그러면서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직결해서 무죄되거나 아니면은 직결 기각되거나 그랬을 때 무죄되면은 경찰서장이 정식재판 청구할 겁니다. 또 직결 기각이 되면은 그러면 경찰이 검찰로 기소 의견을 보낼 거예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달라고요. 그럼 검찰에서 무혐의 할 겁니다. 이거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피해요? 지금 이거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고 언제 보일까요? 이때. 어떻게 피해요? 아까 보신 것보다 이게 더 못 피하죠. 근데 혹시 또 검사가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데 차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지 그러면서 만약에 약식 기소했다. 벌금 20만 원 약식 기소했다. 그러면은 그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하십시오. 정식 재판 청구하면 제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물론 그 재판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아요. 귀찮지만 내 잘못 없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잘못 있다고 그러는 경찰. 거기에 굴복할 것이냐. 귀찮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만 원 내고 끝날 것이냐. 벌점 먹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 잘못 없다는 거 법원에서 제대로 확인받느냐. 귀찮지만은 누군가는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몇몇 분이 넘으면 이런 거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거구나. 여태까지 경찰에서 무조건 대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가해자로 했었지만은 법원에 가니까 이게 안 통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고쳐야 되겠구나.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다음에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면은 보행자 있을 때는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녹색 신호에 우회전한 다음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또는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때 또는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를 하더라도 좌우를 살펴도 보행자가 없을 때 그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우회전하면 이렇게 여기 지하보도예요. 지하로 보행자가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둘박차 우회전합니다.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어요. 우회전해서 가는데요. 와. 아니, 자, 나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해서 가는데요. 요 신호대기 하는 차들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오면서 보세요. 여기서 피할 수 있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쫙 미끄러져요. 다행히 피하면서 옆으로 부딪혔어요. 자칫 잘못하면 역과합니다. 실제로 저런 사고가 있어서요. 슬리퍼 신고 비 오는 날 뛰어가다가 차가 오니까 쫙 멈췄는데
씹어 미끄러져서 그 차에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회전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으니까 피할 수 있었죠. 그래 조금 다치는 정도죠. 저런 사고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인데 잘못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 차대 사람 사고잖아. 그럴 때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야, 차가 가해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잘못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보행자가 더 잘못했고 자동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십니까? 무단횡단자 100%라는 의견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 네, 여러분들의 100%. 불박제 잘못 하나도 없다.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횡단보도 없고 여기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요 지하보도, 요거. 지하보도로 가야죠. 나 정상적으로 우회전했어요. 정상적으로 우회전해서 빠르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사람이 나오면서 찍! 저거 어떻게 피해요? 예상도 못했죠? 도저히 피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차가 가해자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혹시 검찰에 가서 재조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 가지 않아요. 이런 사고는요, 공소권 없음이에요. 사망했다든가 또는 어디 목을 다쳐 사지마비가 됐다라든가 식물인간이 됐다라든가 사망이나 중상해라 하면은 그럼 검찰로 갑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판단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사고는 12대 예외사회 아니고요. 사망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에요. 그럼 그냥 보험 처리를 끝나요. 일단 보험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지 않고 보험에 가입돼서 공소권으로서 끝납니다. 형식적인 판단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수사권 독립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끝납니다. 물론 검찰청에 한번 갔다 와요. 숙제검사 받듯이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나요? 하면서 갔다고는 오지만 결국은 지금은 옛날에 검사가 공소권 없이 결정했어요. 지금은 경찰에서 팀장이 공소권 없이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내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못 받아요. 아무한테도 못 받아요. 통고 처분하면 벌점 부과하면은 받아야 돼요. 다만 나 잘못 없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 있을 때 안전운전 불이행일 때 거기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는 거죠. 그 내가 안전운전 불이행, 내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사람 다친 것에서 거기에 대한 벌점 받는 거죠. 난 잘못 하나도 없다. 자동차 운전 저거 어떻게 피해? 불가항력이잖아요. 불가항력. 예상도 못했고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럴 때 경찰에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다 그럴 때 거기에 이의 신청하면 방법은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에서 번복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방경찰청에서도 아니 차대 보행자 사고는 여태까지 다 차가 잘못을 해왔잖아. 이것도 차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또 기각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심의위원회 그 위원분들도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다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민간심의위원회에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즉결 심판 보내주세요. 판사한테 판단받겠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벌금을 때려주세요. 잘못이 없으면 무죄 선고해주세요. 판사는 무죄 선고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의 신청하고 민간심의를 거쳐서 판사한테 가느냐 아니면은 처음에 경찰서에서 나 바로 즉결 보내주세요. 왜냐면 이의 신청하고요. 민간심의위원회 가고요. 괜히 시간만 걸리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곧바로 즉결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는 경찰도 바뀌었어. 이의 신청했더니 경찰청에서 자동차 운전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 그런 것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는 저럴 때 저런 거 어떻게 피합니까? 아무리 차대 사람 사고라도. 이 담당 조사관이 저건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 그래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지 않고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형식적 판단을 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의신청, 민간심의위원회 그리고 즉결 아니면은 곧바로 즉결. 즉결에서는 판사가 바로 무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즉결 기각시킨 다음에 나중에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검찰로 송치하고요. 검사가 무혐의다 해주든가 아니면 검사가 약식 기소해서 그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거기서 무죄 받든가. 좀 절차가 귀찮죠. 귀찮지만은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 0.001%도 없습니다.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찰에서도요, 수사권 독립도 됐잖아요. 그래서 잘못 없을 땐 잘못 없더라고 과감하게 판단해주는. 네. 곧 올 겁니다. 어쩌면 이 사고로부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